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라고 해서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선거 끝나고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줍니다. 득표율이 10%가 넘으면 선거 비용의 절반, 15%가 넘으면 전액을 돌려주는 식인데요. 대신 선거 과정의 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이 돈 다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부정한 선거에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들 반납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이 얘기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MBC 취재 결과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을 안 낸 선거 사범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이번 지방선거에 또 출마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주, 춘천, 광주, 경남, 대구 MBC의 기자들이 함께 추적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허주희, 이다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익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경철 후보. 이 박경철 시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박 후보는 지난 2015년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서 시장이 된 지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당연히 보전받은 선거 비용 1억 1천만 원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냈을까? 100만 원만 강제 징수됐고 나머지 1억 900만 원은 징수 불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4억 원 정도. 6년 동안 내가 낭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냐. 그런데 재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8,500만 원어치의 서예 작품과 그림 16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박 후보는 5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술품을 팔아 선거 비용을 내면 되지 않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 미술품은 내가 평생에 내가 수집하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술품마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비리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아주 무식한 문화적 소양을 대변하는 거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후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과거 선거 비용 1억 1천만 원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시효 5년이 지나 이제 징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못 냈다. 올해 공개한 재산은 6억 1천만 원. 재산 내역을 추적해보니 10년 전부터 가족 명의로 토지 3필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이라도 팔아서 일부라도 선거비를 반환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한 1,500만 원 됩니다. 자, 질산 산골에 있는 산이 뭘 그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의미가 있습니까? 이랬던 윤 후보는 출마를 결심한 뒤 미반환 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뒤늦게 복지단체에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강원도의원에 출마한 이기찬 후보, 통영시의원에 나선 이명 후보. 이미 재선의 경험이 있는 이기찬 후보는 폭력 전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3선을 했던 이명 후보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줬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두 후보가 내놔야 할 돈은 각각 3,300만 원과 2,800만 원. 두 사람 돈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없는 돈을 어디 가서 뭐 훔쳐? 약간의 수입은 있습니다. 근데 한 2, 3년 동안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수출입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을 살펴봤습니다. 이기찬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땅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 원 정도인데 선거 미납 비용을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번 출마를 위해 선거 비용을 갚겠다며 내놨다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 후보는 30대 아들 앞으로 3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아들 명의라도 처분해서라도 갚으면 되지 않냐. 네, 그거는 제가 아들하고 뭐 의논을 해서 한번 아들이 아직까지 미혼이기 때문에. 이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재산이 아니면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예금이 생겨도 세무서 조사 시점만 피하면 징수가 안 되고 현금은 있어도 추적이 힘듭니다. 그러니 돈을 안 내도 모아둔 수석을 자랑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값 있는 거는 거리 없습니다. 그거는 단어가 취미 생활로서. 오로지 당선을 목표로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반납을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징수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선관위와 세무서도 문제입니다.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화순군수에서 내려와야 했던 전환준 후보.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1억 500만 원을 안 냈습니다.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한 번도?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는 지난 11년간 5차례나 돈을 받아낼 권한이 있는 세무서에 징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해년마다 출동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선관위에 3차례는 전 후보가 재산이 없다, 2차례는 아예 응답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전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9억 9천만 원,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은 최근 2년간 400만 원씩 월급도 줬습니다. 법적으로 내게 되면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깔끔한 현대식 2층 건물과 기와집을 부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선거 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난 반환 못한다고. 그 이후에 내가 급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그런데도 선관위는 장 후보를 단 한 번 조사하고 징수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 취재한 김세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네.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사실 저희가 이 문제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때도 선거 비용 반환 안 했던 정치인들이 상당했는데 네. 변한 게 없군요. 네, 이 4년 전 취재에서는 108명의 이 정치인이 2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살펴보니 125명이 230억 원을 내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더 늘어네요. 네. 그런데 이 중 다시 출마한 사람이 보시다시피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게 지역 일꾼 선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유권자들에게 공개 안 하는 거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공개 안 돼 있는데 우리 MBC 기자들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네, 이 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 등에 나온 이런 선고 일자와 반환 액수 등을 일일이 하나씩 비교해서 이 미반환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선관위와 세무서가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못 받아내는 겁니까? 네, 2018년 저희 첫 보도 이후 중앙선관위가 지역 선관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네. 아직 지역 선관위와 이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징수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발의는 또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는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이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유죄 확정까지 이 선거 비용 보전을 미루자 이런 법안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 폐기가 됐고요. 그렇군요. 이 지금 현재 한 3개 법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거 비용 반환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도 말뿐일지 통과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